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전문가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아까 우리 방금 방송 시작 전에 네. 덕담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전문가님 새해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네. 뭐 역시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라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또 새해에 또 열심히 수익률을 쫓아서 또 돈을 또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있죠. 건강과 돈과 그리고 또 시간, 이 모든 것이 있더라도 주변에 이걸 함께 누릴 만한 가족이 없다면 혹은 지인이 없다면 참 외롭고 더 쓸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주식 투자에 신경 쓰셨던 것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수열전 라운드 1 어떤 주제인지 첫 번째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라운드 1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 최고의 투자 전략은? 자,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편안하신가요? 네. 뭐 어차피 이제 내일 주식시장이 안 열려요. 네. 어차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네.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은 설을 이제 이후해서 바로 어떻게 이 투자를 할 건가에 포커스를 한번 좀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 연휴 이후 국내외 주요 이벤트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고 한번 가볼까요? 그래 어떻게 이제 명절 이후에 일단 네.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저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게 이제 18일 날 수요일입니다. 18일 수요일인데 현재 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본원 통화 80조 원 중액을 지금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저 밑에 그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엔달러 환율의 그 환율 자체가 지금 적정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금 현재 118엔대 정도에서 엔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봤을 적에 적정 수준이 좀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으면서 계속 통화 정책을 현재까지 쓰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물가 하락은 유가 하락에서 기인했다는 게 지금 조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 주시장이 그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물가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측면보다는 지금 유가 하락에 기인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본다면요, 미국의 FOMC 회의도 공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날짜는 19일 목요일 날인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FOMC 관련돼 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그 전망이라든지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관련돼 가지고 시기가 예전에는 12월 달 그래프상에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2월 달에서 약간 땡겨져 가지고 9월 달 정도로. 근데 어차피 12월 달에 하나, 9월 달에 하나, 지금 유럽의 그 경제 관련된 그리스 문제가 터지고 또 지금 중국 관련된 그런 경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관련된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지금 1월 달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가고 2월 달이 됐는데도 금리 인상 시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위안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17일 날 화요일 날에는 2월 유로존 경기 전망 지수가 발표가 되고 21일 금요일에는 2월 소비자
기대지수 예비치하고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서비스 PMI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왼쪽에 그림 5 보시면은요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금 움직임 보게 되면은 곡선으로 표시된 게 지금 위치가 굉장히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 기대지수는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경제 지표가 조금 호전된다는 겁니다. 소비 지표가. 그리고 오른쪽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경기 전망 개선 및 리스크 감소는 유럽계 자금의 수급 개선 요인이다. 그러면서 그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게 유로존의 경기 전망 지수인데 이게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실선으로 표시된 그 부분은 유럽계 국내에 들어오는 그 유럽계 외국인 자금의 순매수 추이인데 이것도 역시나 조금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매수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계속 그 진행돼 왔던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에 관련된 뉴스하고 그게 크게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또 일본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환경을 방금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 국내 주요 이벤트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제 원래 시각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인간의 눈이 시속 한 130km 이상 넘어가면 그거를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 시속 130km로 오는 거를 근육, 뇌에서 눈으로 인지해서 뇌에서 받아서 몸이 피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한 0.2초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 피한대요. 130km 이상 오면. 그러니까 그냥 공이 와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피하거나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포수들. 예, 유현진 선수나 아니면 뭐 커쇼가 한 150km 던져도 이걸 공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 환경을 보는 이유도 이게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명절 이후에 주변 국가라든가 이벤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 이후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런 걸로 여러분들 같이 2015년도에 이렇게 한번 이제 투자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런 지금 전략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FOMC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미리 명절 전에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가면서 명절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자는 취지니까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명절 이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그리스 부채 협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20일 날까지가 한도로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20일 날까지라고 한도를 정해졌는데 유럽 증시가 사실은 지금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이 이제 휴장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 상태에서 오늘 열려요. 그런데 오늘 밤 열리는데 내일에는 대만, 중국, 한국 뭐 이렇게 다 휴장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전체가.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간 휴장하고 월요일 날 한국이랑 다 열리는데 그때 받는 충격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합니다. 일주일치를 압축돼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 나스닥 신고가죠. 그 다음에 나스닥 신고가가 아니라 이제 스탠앤푸어 신고가 근처죠. 그리고 다우존스 신고가 갱신한 상태죠. 나스닥은 또 10년 만에 최고가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다 세계가 신고가고 독일이 또 신고가입니다. 근데 그래서 재미난 게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리스의 이 부채 상환 문제, 즉 구제금융의 문제가 20일 날가로 협상이 결렬됐어요, 사실. 그래서 20일 날로 한정했으니까 금요일 날까지가 마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 되면 그리스가 다시 디폴트로 가느냐. 디폴트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유럽 전체가 이론적으로 유럽 전체가 디폴트를 당하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로화를 쓰는 유럽 전체가 통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럽에서 떨어져 내보내든지 아니면 유럽 전체가 그냥 다 같이 그리스라는 그 어떤 작은 것 때문에 디폴트를 당하든지.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당하면 여기에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해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도 가장 타격이 심각한데 독일 주가가 신고가 갱신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될 가능성은 한도는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20일 날까지 정해졌지만 협상은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다음 주를 우리가 명절 이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베팅을 하는 가운데 현금보다는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본다면 저게 준비된 자료 보면 그리스에 가장 많은 돈을 꽂은 독일 주가입니다. 월봉인데요. 신고가 갱신이 사상 최고 신고가 갱신이 미국과 더불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신고가는 서브프라임 지수였는데 거기를 지금 돌파를 한 상태에서 최근 2년간 또 신고가 갱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문제에 더 민감한 독일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명절내 나오는 뉴스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채권국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중요한 이벤트는 4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또 보궐선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총리 인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본다면 참 재미난 것이 총리를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이게 임명이 여러 가지 부패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해명 자판기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까도 부패가 나온다고 해서 양파다. 부패 양파다. 그러니까 난 어찌됐든 인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해가면서 중요한 게 김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나오는 영향력이 발생해 가면서 총리로 인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준이 어제 딱 가결이 되자마자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관련주들 그러니까 김무성 관련주다 아니면 문재인 관련주다 이런 주가들이 주식이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이후에 가장 민심과 여론이 핵심에 뻗칠 수 있는 대선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나타나고 있죠. 그런 징후들이. 따라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치를 논하는 것이 이거 좋다 나쁘다 그걸 주식을 할 때는 선악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잠깐 제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것은 경제적인 거로만 접근해야 되죠. 그러나 정확한 팩트를 보고 그 영향력과 현상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주식이 이것이 테마주로서 강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4월 29일 날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 차기 대권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로 해서 바로 그런 어떤 이제 대선 테마 관련주 및 보궐선거 관련주들 이벤트가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발표 났죠? 통일부 장관이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 저는 명절 이후에 깜짝 이벤트지만 예전에 과거 경험으로 보면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관계부처 장관이 바뀌면 잠깐씩 이벤트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바로 통일부였죠. 따라서 명절 이후에 대선 테마 관련주 4.19 4월 29일 날 보궐선거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통일부 장관 관련해서 대북 관련주 한번 이벤트 성향이 강한 코스닥 바람을 타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한번 주변 환경을 좀 짚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설 연휴 이후 코스피 상승 이 지금 추세 계속 박스권에서 눌림목만 받았잖아요. 네.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정도를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화면 잠깐 보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갤럭시 S6가 출시가 될 거고 최근에 실적 발표에 보면은 3분기 계속 가장 안 좋았었고 4분기 때 조금 호전됐고 1분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겠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가 이제는 조금 저점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반등과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인텔이란 주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잘 안 빠지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그 한전부지 그 유가 관련돼서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관련돼서 얘기 나왔다가 지금 저점 확인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단통법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주가는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 그리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지만은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한다는 측면,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안정적인 현재 주가 위치에 지금 위치해 있고, 또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 그 화학, 조선, 철강, 기계 뭐 이런 종목들, 증권주까지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는 게 보험회사들,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의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빠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100만 원, 107만 8천 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130만 원대 초반에서 140만 원 따위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하락보다는 약간의 지수를 올라간다고 봤을 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을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145만 원 이상을 터치를 한번 하지 않을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호전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저점은 깨지 않겠다. 여기에 굉장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이 한 14만 9천 원 정도였는데 그 바로 윗단 15만 원 초반에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현재 17만 원과 18만 원 정도 사이도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하락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저점은 한 4만 5천 원, 고점은 5만 원 사이에서 계속 한 4개월 정도를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주식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봐서는 동종목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도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하단부는 한 1920 정도인데, 특별한 그런 대외적인 그런 해외 악재가, 돌발 악재가 강하게 지금 강타하지 않는 한은 1930 정도는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한 2000포인트까지, 지금 1960포인트인데 위로 올라갈 자리는 40포인트, 밑으로 빠질 자리는 한 30포인트. 그럼 여기서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차트,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 모든 그런 코스피 관련된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적에 저는 코스피 지수를 일단은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가능성이 있다. 네. 코스닥 뭐 형만한 동생 아우 없다 했는데 사실은 코스닥이 지금 형보다 괜찮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네. 보거든요. 네. 일단 이 코스피 지수도 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은 가능할까? 방금 우리가 아까 이제 명절 이후에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액션을 취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지 아닙니까? 그 투수가 네. 공을 위쪽으로 던지자, 아래쪽으로 던지자. 위쪽으로 던지냐, 아래쪽에 했는데 위쪽으로 던질 거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근데 위쪽으로 던져도 네.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네. 삑살이 안 나는 그런 그렇죠. 딱 박스 네,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그러니까 안만하게 던져줄 거다. 스트라이크 약간 윗방향으로. 네. 네. 저도 외국인 선물 오늘 또 매수했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 5천 개 가까이 매수했고 재미난 것은 또 연기금이 또 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저도 명절 이후에 어찌됐든 일주일간 중국과 대만과 홍콩과 한국이 쉬는 거는 외국인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 열리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오늘 공격적으로 5천 개를 다시 잡았단 말입니다. 그동안 잠깐 토해냈던 걸 다시 또 채워넣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해외 변수, 미국 시장의 신고가 갱신, 그리고 유럽 시장의 주도주들의 급등.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45달러에서 지금 다 50달러 돌파 나왔지 않습니까? 뭐 브렌트 같은 6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국제 유가의 어떤 안정적인 폭락이 아닌 상태에서 급락 나왔다가 안정적으로 다시 살짝 리바운딩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평화협정 선언했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일주일간 주가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그것이 압축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거다. 명절 이후에.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선물을 5천 개를 다시 채워넣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확률적으로 10,000분의 1 가능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를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5천 개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이 또 1,392억, 1,400억 가까운, 1,352억, 1,400억 가까운 돈을 또 주식을 채워넣었어요. 근자에 들어서 가장 많이 일주일 만에 채우는 건데, 외국인이 선물을 살 때 연기금이 주식을 삽니다. 지난번에는 2주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2만 개 이상 채워 넣었어요. 우익방향으로 베팅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연기금이 주식으로 1조 원어치 가까이 샀죠. 이것이 최근에 지난 3년간 없었던 현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연기금이 이렇게 주식을 3일 만에 1조 원 가까이 산 거는 지금 40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연기금이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깔아준 거냐? 놓고 봤을 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뭐 연기금이 어떻게 주식 살지 미리 예견해갖고 선물을 그렇게 베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연기금은 오늘 또 베팅해주고, 이게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짝짝꿍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명절 이후에 국내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이러한 협공 작전을 이겨내기에는 수급적으로 좀 화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매도자들이, 매수자들의 이런 힘을 이기기에는. 그래서 저도 명절 이후에 전체적인 특히 엘로칩들, 낙폭과대 엘로칩들의 오늘부터도 좀 올라왔죠. OCI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나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손절한 종목. 그렇죠? 외면한 주식들. 바닥권에서 지금 20%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수익률 게임에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 우연의 일치치고는 수급이 참 좋아졌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저도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형을 살펴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동생인 코스닥. 요즘 아주 핫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 어떻습니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잠깐 거래소한테 좀 내줄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코스닥 종목들이 단기간에 그냥 시가총액 높은 종목,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그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간에 거의 뭐 50% 이상 그 급등을 일으키면 상한가 2방씩 그냥 올려버립니다. 시가총액이 막 4조, 5조, 6조 되는 종목들을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나 그 기관들 그 애널리스트들, 연구원들 많이 아는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사서 올리려고 해봤자 명분이 없답니다. 명분이. 주가가 뭐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기들이 배팅을 왕창 해도 그거 그냥 개인들도 쳐다보지 않고 외국인들도 쳐다보지 않아서 혼자 그냥 뒀다가 그냥 손절치고 나오거나 그냥 본전치고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관 투자가들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모멘텀을 갖다가 붙이면서 갖다 종목들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삼성 SDS에서 한 번 했다가 헛다리 짚었고요. 그 헛다리 짚은 거를 제일모직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세이트리온이라는 종목에다가 또 배팅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뭐 모바일 게임즈 중에서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또 메디톡스, 또 바이오헬스케어에서 이런 종목들 시총이 높으면서 그 실적이 호전되고 업황이 지속되는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배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한 해 동안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다우존스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그런 상승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신고가 치고 나가면서 굉장히 탄력을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스닥 지수 내에서 그 섹터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IT 쪽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IT 비중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IT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비중이 한 21%, IT 비중은 46%,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15%,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필수 소비재 이런 게 있는데, IT에서 가장 그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상승을 많이 보였던 기업이 애플입니다. 애플. 그 다음에 인텔, 이런 기업들. 그러면 애플은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현재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폰 쪽이라든지 모바일 쪽에 관련된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얘도 선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전, 반도체 4분기 실적도 그래도 선방을 했고 그만큼 업황이 좋은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쉬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6가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작년에 11월 달, 12월 달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일어났다가 이제 차별적인 지금 흐름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먼저 전에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상승했다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IT 쪽도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또 OLED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수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20개 종목을 제가 지금 뽑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다음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쉽게 안 빠집니다. 세이트리온도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도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고요. 실적 발표도 했고, 동서, 그리고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최근에 실적 안 좋아서 빠진 만큼 빠져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주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종목도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관련된 그런 종합 관련된 그런 기업인 CJEMN도 현재 주가 위치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관련돼서 탑픽 종목인 컴투스라는 종목이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약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게임 관련된 그런 모멘텀,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박스권 하단부를. 그리고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이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서울반도체, CJ, 이런 종목들이 다 20개 종목을 봤을 적에 코스닥 시가총액 20개 종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죠? 코스닥 지수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단지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거기에서 차별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한국의 OLED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또 LG전자 이렇게 봤을 적에 LG 디스플레이 봤을 적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OLED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OLE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근데 그 틈새 시장에서 중국 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OLED 시장에서. 그러면 OLED라는 게 스마트 기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TV 쪽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주가는 뭐 많이 다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중국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그쪽 분위기가 IT 쪽에 중심으로 약간씩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런 반등의 이상의 그런 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중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 때 이렇게 발주를 시작하고 양산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장비 투자는 이제 장비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그 일봉 차트, 월봉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그림을 딱 보면은 이게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 딱 나오잖아요. 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쏘는데 저는 한 600, 한 4, 5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밴드 상단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지가 되는 자리는 적어도 570 정도는 지지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한 610포인트 언저리 있는데 윗방향으로 30포인트, 아랫방향으로도 한 30포인트 내외. 그 정도에서 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크게 뭐 저도 이제 코스닥 시장 흐름을 한번 본다면 주식을 하는 거는 저는 촉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을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배워서 되는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보다 본인이 마치 어떤 득음을 하는 거나 어느 깨닫는 단계까지 다다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코스닥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좋아서 오는 거냐, 아니면 시대가 코스닥 시장에 돈이 가도록 만들어준 거냐 봤을 때, 시대가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가도록 만들어준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저성장이에요. 은행에다가 지금 1억 원 맡겨봤자 한 달에 16만 5천 원 나옵니다. 1년에 200만 원 나와요. 이거 갖고 누구 코에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번 명절 때 손자 애들 세뱃돈 몇 개 주면은 1억 은행에다 맡긴 거 돈 얼마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에 탐방을 가보면 마크로젠이라든가 바이넥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가보면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 이 주식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이거 완전히 땅바닥에서 지금 훑으면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10배, 20배가 되겠구나. 정말 한번 기회가 왔다. 그런데 그러한 징후가 그냥 이걸 느낀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이미 미국은 헬스케어주들이 바닥에서 100%, 200% 수익이 난 시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징후들이 미국에서부터 이미 3,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입니다. 저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요, 800포인트에서부터 3,300포인트까지 무려 320%가 수익성이 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몇 포인트 났느냐?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80% 올라왔거든요.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보다 헬스케어 업종은 나스닥 100,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은 그보다 4배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종목은 얼만큼 올라갔느냐? 500%, 400%짜리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번 연도에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3년, 4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런 것을 분석한 사람들은 이미 2년 전, 늦어도 10개월 전에는 지금 급등 나오는 바이넥스라든가 마크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사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올라와서 200%, 300% 수익이 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매매하는 거는 겨우 20, 30% 먹자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는. 즉 100세 시대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유전자 인간 지도를 만드는 것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2조 원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달나라 보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게놈 지도 만드는데. 근데 지금은 얼마냐? $1,000입니다. 단돈. 박한샘의 유전자 지도 $1,000면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10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만큼 기술이 압축되고 빨리 왔어요. 따라서 진정한 시대적 흐름의 어떤 변화를 이런 것을 간파를 했다면 저 종목이 30%짜리 수익을 낼 종목이냐? 아니면 진짜 끌고 가서 500%, 1000%짜리로 한번 300% 이상 수익을 낼 만한 그런 트렌드냐를 빨리 간파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화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저성장, 즉 은행 이자가 낮다는 거죠. 성장도 더디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는 거, 시대 트렌드가 맞는 거, 꼭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로 시장에 있는 돈들이 은행에서 탈출한 수백조 원의 돈들이 지금 눈여겨보는 가운데 겨우 1,000억, 2,000억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것이 3, 4년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검증이 돼서 기관들과 정부도 그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코스닥 시장이 단순한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식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왜냐? 주식이라는 것은 1년 벌어서 10년 먹고 사는 게 주식입니다. 1년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준비된 시대에 앞서 있는 것을 반발짝 앞서 먼저 매집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건데요. 이미 바이오 생명공학주들은 이번 주에 한번 소위 얘기해서 1차 상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기가 걸치게 되겠죠. 2차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재미를 당분간 못 봐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은 묵어놓고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매매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매매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200% 수익 올랐지만 이미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전기 자동차가 지금 애플이 눈여겨보고 있죠. 바이오 헬스케어 다음 스마트폰 다음으로 그만한 100조 원짜리 시장을 뛰어들어야 뭔가 걔네들은 파이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도 조만간에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한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구글과 애플이 차세대로 지금 전기 자동차를 꼽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부분이고요. 얼마만큼 가속도 있게 나오느냐. 그래서 한국이 또 전기 자동차 하면 배터리 파트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바로 그러한 종목들과 더불어서 특히 미디어 관련 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2015년도 남아있는 기간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미디어 전기 자동차 이렇게 삼각축이 특히 2015년도에 눈여겨볼 만한 특히 1, 20%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거는 1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그 큰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명절에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이번 설 연휴 이후 우리가 이제 코스닥과 거래소와 또 중요한 국제적인 이벤트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네.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한테 종합 선물 세트 우리가 각각 선물은 이렇게 손에 못 쥐어들어도 네. 옛날 같으면은 치약부터 시작해서 비누까지 들어있는 거 식용유까지 들어있는 거 전해드렸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못 전해드릴 그 마음으로 준비하신 종목 전략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코스피에서 대형주들 그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그 1월 30일부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매수 들어온 가격대가 17만 원부터 15만 원대까지 빠지는 구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한 2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봤을 적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19만 6천 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월 30일 날 18만 9천 주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그냥 저점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매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 만약에 대형주를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16만 2,5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6만 원 부근에서 16만 원 기준선 딱 잡아놓고 그 부근에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17만 원대고, 그리고 직전 고점의 위치가 18만 원대이기 때문에 16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좀 적게 먹으면은 만 원이면은 몇 퍼센트냐? 뭐 5% 이상이거든요. 수수료 빼고도 5%고 세금 빼고 5%고 18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10%거든요. 10%가 넘는 거죠. 16만 원에서 18만 원이니까. 그래서 16만 원 정도 매수하시고 손절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부터 18만 원 사이에서 그냥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손실이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많이 그 급등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뭐 모바일 게임 주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해서 다 올렸어요. 근데 조금 못 올린 종목은 반도체 쪽하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추석 구정 이후에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때 2015년도 이제 겨우 3월로 2월 말이고 막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겨우 몸풀기가 끝났습니다. 아직 멀었죠. 남아있는 10개월 동안에는 2015년도에는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가 핵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종목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이오헬스케어를 명절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차 상승 끝났어요. 휴지기입니다. 매매로서 가능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어가면서 추가 수익을 누리면 되겠고요. 2015년도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2014년도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2015년도에는 미디어 관련주, 현금 흐름이 좋고 성장이 가능한 것은 미디어입니다. 특히 케이블 TV를 빨리 잠식해 들어가는 IPTV 파트, 이쪽에서 KTH라든가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이런 종목들이 2015년도에 매월 돈이 결제가 나오죠. 그러면서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그쪽 파트가 2015년도에 바라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절 이후에 가치 있는 흐름들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 선물 세트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2부에서는 지난주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